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은 산업 중에 이 문화 분야 굉장히 심각합니다. 뮤지컬, 연극 공연, 영화 개봉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요. 특히 그 BTS 서울 공연은 물론 해외 공연도 다 취소됐는데 방탄소년단의 서울 공연 경제 효과만 하더라도 1조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1조 원이 날아간 셈이죠. 이제 아이돌은 문화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산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련 이야기 아이돌을 입문하다의 저자 박지원 작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이돌을 입문하다라는 책을 쓰고 지금 출판 일을 하고 있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출판 일도 코로나19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은 분야 중 하나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이긴 한 것 같은데요. 확실히 책의 판매량이나 일단 서점에 가는 인구 자체가 워낙 줄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힘들긴 합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강의도 많이 하실 텐데 강의는 지금 거의 줄었죠? 사실 책이 나온 지 이제 딱 2년 정도 됐거든요. 예, 지지난 해에는 강연을 많이 했는데 사실 책이 나온 지 꽤 돼서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어차피 안 하고 계셨군요. 들어주시면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2년이나 된 책을 우리가 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했는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K-팝 이 문화를 이해해야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서요. 오늘 작가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아이돌은 이제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하세요? 그럼요. 예, 동의합니다. 네. 경제적인 그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부가가치가. 네, 맞습니다. 사실 아이돌, K-팝, 한국 음악, 한국 대중음악의 경제 매출 효과 이런 거야 몇 조가 된다, 몇십 조가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그렇게 수치화될 수 없는 요소들, 경제적 요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얼마 전에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의 국민들이 약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한국 음악이 너희가 한국 상품을 사는데 영향을 주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 한 85% 가까운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 화장품, 한국 음식 이런 걸 사는데 그런 걸 보면서 물론 몇 조 이런 굉장한 금액적인 액수도 그렇지만 한국의 전반적인 이미지랄까요? 그 상품을 구입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돈으로만 측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한국 물건을 사게 하는데 굉장한 동기부여가 우리 아이돌과 이런 K-팝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만 이 K-팝과 아이돌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결국은 이 K-팝과 아이돌이 우리 문화에 응축된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정말 동의하고요. 이 아이돌을 입문하다라는 책은 아이돌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책에는 예전에 저희 트로트 가수라고 할 수 있는 김연자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승환, 서태지, 신해철 등등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돌들이나 아이돌 기획사의 대표들도 그때 활동했고 그 음악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돌은 한국 대중음악 또는 한국 문화를 굉장히 응축한 존재라는 사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겠지만 아이돌에 대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편견이 있었던 맞습니다.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아이돌 아주 가볍고 상업적인 음악.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이래서 그런 편견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지만 이제 그런 현상을 보고 제가 이런 작업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편견은 누그러졌지만 이해는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방탄소년단이 해외에 그렇게 영향을 끼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작가님이 아이돌과 이 아이돌의 노래들을 인문학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 노래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10대, 20대와
이제 30대지만 30대, 40대는 많이 다를 거고, 뭐 5, 60대가 또 다를 거고. 네. 세대별로 굉장히 좀 많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많이 비슷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간이니까.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이 많이 다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슷하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란 이런 사람들이 각자 뭐 환경과 세대가 다르더라도 공통점이 있다는 어떤 보편성의 차원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상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 인문학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 방송을 지금 듣는 분들 중에 아이돌의 노래와 힘을 아직까지도 무시하시는 소위 꼰대 같은 분들은 무슨 아이돌 노래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작가님이 이 어려운 일을 해내셨는데 이 책에 보면 자신을 믿는 일에 관하여 또 사랑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사는 세계에 관하여 인간에 관하여로 나누어서 아이돌들의 노래를 인문학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하셨어요. 예. 이걸 어떤 기준으로 노래를 선정하고 분석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작업의 출발점이 됐던 게 이제 방탄소년단이거든요. 제가 처음 이렇게 작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방탄소년단이 그때 윙스 앨범을 발표했는데 네. 이제 그때 타이틀곡이 몇 년 전에 피땀 눈물이었죠. 그런데 이때 피땀 눈물의 모든 가사와 퍼포먼스와 컨셉 자체를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따와서 굉장히 화제가 된 바 있었어요. 네. 그때는 막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 때가 아닌데도 뭐 고전 문학을 읽는 아이돌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한 그때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글을 썼는데 그때 이제 막 아미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팬분들과 그분들의 부모님,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반응을 보내주셔서 이런 게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좋아하던 트와이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프로듀스 101을 통해 데뷔한 101 이렇게 세 그룹을 중심으로 뭐 소녀시대, 아이유, 엑소 등등 예, 인기가 많은 아이돌들의 노래들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이 아이돌의 노래를 인문학으로 풀게 된 계기가 된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하나를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들어볼까요? 온? 예, 온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 잠깐 한번 온 좀 들려줘 보시겠어요? 네, 지금 방탄소년단의 온인데 죄송해요. 저는 가사도 잘 안 들려요. 어떡해요. 그런데 저 큰일 났어요. 이게 약간 사실 좀 저희 세대나 저보다 윗세대 분들이 아이돌 음악을 제일 멀리 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가사가 안 들린다는 거잖아요. 저만 안 들리는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안 들리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저도 이제 뭐 특히 10대, 20대 분들한테 여쭤봐요. 너희는 가사가 들리느냐. 그런데 요즘은 우리 세대에서 음악을 향유하던 거랑 좀 다른 문화가 생겨났다면 그냥 노래가 나오면 가사집이나 인터넷에서 가사를 보고 그냥 그거를 자신들이 좀 주체적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감상에서 가사를 읽고 외우는 것까지가 하나의 좀 양식이 된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런 약간 유행과 트렌드에 익숙하지 않은 윗세대 분들은 가사가 안 들리는 게 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안 들리면 그냥 안 들려 이러고 마는데 그렇죠. 그 10대 애들은 또 안 들린다. 그런데 가사집을 보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리듬을 즐기는 거고 가사집을 보고 새롭게 본인들이 소비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막 한국어야 영어야 뭐 어느 나라 언어야 없군요. 이런 혼란이 저만 해도 있는데 오히려 그럼으로써 해외 진출이랄까?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물론 한국어를 익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노래를 통해서 어떤 안무와 어떤 흥얼거리는 리듬 그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요새 노래는 영어도 워낙 많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인문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 주시죠. 어떤 가사에 어떤 포인트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좀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 꼭 그렇게 뭐 인문학적으로 막 분석하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노래가 왜 그렇게까지 좀 어린 친구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에서 인기가 많은지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많은 외국의 사람들까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온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래 가사를 보면 일단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나를 다 던져 이 두 쪽 세상에 제 발로 들어온 아름다운 감옥. 뭐 이런 약간 진지한 가사가 나오고 되게 철학적인데요. 네, 그리고 뒤에 보면 뭐 나의 고통이 있는 곳에 내가 숨쉬게 하소서. 이런 가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좀 괴롭더라도 이런 건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 거고 나는 이런 걸 극복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어떤 분들이 보기엔 뭐 잘 이해 안 돼. 뭐 그리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음악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진지한 가사를 써?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방탄소년단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초기부터 이 친구들은 자기 가사와 노래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서양의 비평가들도 방탄소년단은 정말 자기 얘기를 하는 자의식이 강한 보이그룹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이지만 아티스트를 지향하는 자기 얘기를 하려는. 그러니까 온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초에 나온 정규 앨범 4집의 타이틀곡이고 당연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3집이 2018년 말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런 곡이 타이틀곡이었죠.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그 당시에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제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방탄소년단이 우리는 이렇게 점점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더라도 언제나 작고 내 주위의 것들을 위해 노래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또 막 빌보드 1위를 하고 이랬을 때 저는 이 온의 노래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하고 뭐 수억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 감정은 모를 거잖아요. 우리는 말하자면 슈퍼스타의 감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7명의 젊은이들은 말하자면 그 아슬아슬하고 정말 중독적인 쾌감이자 고통 그리고 책임감을 느낄 거잖아요. 저는 이 온의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이제 되게 순수하게 우리는 인기가 많지만 작은 것들을 위해 노래하겠어라는 약간 그 발전의 단계, 나아감의 단계를 넘어서 온의 노래에서 온이라는 가사에서는 정말 이 위치에 올라와 보니 정말 고통스럽구나. 하지만 나는 이 고통의 책임감을 느끼고 여기서 더 나아가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우리가 굳이 뭐 인문학적으로 해석한다. 이렇다기보다는 우리 삶에 지금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적용이 되면 그게 인문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너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사에도 보면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나를 다 던져 이 두 쪽 세상에 제 발로 들어온 아름다운 감옥. 이게 지금 코로나19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차피 다가온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의연하게 견뎌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청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작가님이 또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노래와 가사를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떤 음악의 연결성 이제 지금 이를테면 방탄소년단 같은 인기 그룹이 나오기 위해서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이렇게 한국 음악의 꾸준한 연속성을 책에서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때 이제 2007년에 나왔던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가 어떨까 싶었어요.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었어요. 이 노래를 보면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선 우리의 거친 같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맘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 버린 이 시간.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나와 너가 함께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변치 않을 사랑으로 서로 지켜준다는 이런 되게 약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가사를 한번 되새겨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지금 작가님이 이 책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써 주시면서
김민기 아침 이슬도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연속성 있게 써주신 거잖아요. 네, 메시지도 메시지인데 일단 김민기 아침 이슬은 뭐 우리나라 87년도 민주화 이제 운동의 전성기 때 뭐 수백만 사람들이 광장에서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도 좀 재밌는 점은 그다음 2016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때 이화여대에서 첫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때 학생들이 이 노래를 떼창을 해서 굉장히 많은 화제와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돌 노래가 그렇게 광장에서 불려? 어떻게 아이돌 노래가 이런 아침 이슬이나 운동권 가요가 아니라 아이돌 노래가? 그래서 당시 많은 언론에서도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광장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는 뭔가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에너지도 이렇게 노래 자체에 담겨 있는 긍정적이고 뭔가 사람들을 하나로 잇는 에너지 같은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초대석에는 아이돌 문화로 사회를 읽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산업이지만 그것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게 이 아이돌 문화거든요. 그래서 아이돌을 입문하다의 박지원 작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작가님 나오셨으니까 요즘 그 미스터 트롯이 난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아이돌과 트로트 이 두 분야가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끌고 있는데 사실 아이돌과 트로트는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카테고리 같거든요. 네.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현상은 저도 정말 지금 방송국에도 와 있지만 네. 이게 트로트가 이렇게까지 어떤 트로트 방송이 인기를 끌 줄은 저도 몰랐고 정말 어떤 숨겨진 수요가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세대 간의 문화의 분리 현상이랄까요? 그러니까 아이돌의 뭐 프로듀스 101을 비롯해서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사실 4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인기를 많이 못 끌었던 그렇죠. 게 사실이고 지금 미스터 트롯에 관한 이야기도 뭐 10대, 20대 젊은이들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꽤 분리가 되고 있는 현상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돌의 음악에도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보편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트로트의 음악에도 꼭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도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물론 2년 전에 나온 거라 트로트가 열광된 지금을 반영한 건 아니지만 김연자 씨 아모르 파티를 여기에 또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이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고요. 막 노래 부르면서 춤도 추고 그랬었는데 일단 정말 노래 자체가 너무 좋고 뭔가 EDM과 트로트의 어떤 연결을 했다고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로트와 함께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미스터 트롯에 열광한 윗세대 분들도 이번 미스터 트롯의 노래들의 어떤 되게 많은 환호를 보냈던 거는 옛날 자신들이 젊으셨을 때 들었던 그 옛날 느낌의 트로트는 아니에요. 네. 미스터 트롯 제작진에서 굉장히 많은 세련된 편곡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요즘의 트렌드와 알게 모르게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노래들이 많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 변화됐고 세련돼진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아모르 파티 같은 경우는 그런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아모르 파티라는 말의 어원을 혹시 아시나요? 책에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책에 나왔는데 이게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했던 말이고 개념이에요. 아모르 파티라는 말 자체가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노래에서 정말 대중적으로 이런 어떤 철학적인 뭐 말하자면 인문학적인 코드를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는 게 이런 노래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역시 노래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한 번 더 모시고 이 아이돌 문화 산업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작가님께서 아이돌에 대해 좀 어떻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아이돌은 뭐 이미 뭐 말하자면 수조에서 수십조 원의 경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응원을 보내는 한국의 특유의 어떤 문화 현상이 된 게 사실이잖아요. 뭐 그렇다면은 이 음악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걸 좀 인정하고 편견을 버리면서 음악을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이돌을 입문하다의 박지원 작가와 생생초대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답 회사채였죠. 9387님, 진행자님 목소리 참 편안하네요. 고맙습니다. 6084님, 저희 아버지 3년 전 어머니 멀리 보내시고 혼자 계십니다 하면서 아버님에 대한 걱정 어린 문자 또 보내주셨어요. 6774님, 회사채 국회의원분들 제발 이번 걸 계기로 좋은 법률 좀 만들어주세요 하셨고요. 5788님, 또 회사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4109님, 회사채 유익한 정보와 재미난 진행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8563님, 어려움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함께해 주세요. 당부해 주셨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